가격이 가장 가성비가 극악인 장비는 미라젯입니다. 노즐 가격 측면에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을 선정하셨다면 저희 원장님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시장성을 갖출 수 있었던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이 넘는 거의 15만 원 전후의 노즐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할 때마다 굉장히 손이 떨리는 그런 증상이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특수성도 있고 이 노즐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원래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서 출시가 되었는데 입고한 지 몇 개월만 지나도 펑션이 떨어지면서 노즐의 발열 현상이 발생하고 작동을 안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여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해서 교환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노즐의 유효기간이 단축되어서 유통이 돼서 이제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 번에 주문을 할 때 다량 구매를 하여서 보관하는 것에 대한 것도 불가능한 편이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주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약간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노즐의 작동 방식을 고수해서인지 사실 시술의 디테일 측면에서는 튼살 치료나 흉터 치료 방면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시술을 구현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제가 체감하기에 비싼 이유는 그만큼 시술의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디테일과 하이엔드급 시술을 고수하고 추구하는 원장님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장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어젯과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가격이 3만 원 정도로 미라젯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측면이 있고요. 장비가 또한 미라젯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성을 가지고 많은 원장님들에게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주브네이션이라든지 스카 치료가 1회 치료만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보니까 시술가라든지 이제 유지 비용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널리 퍼질수록 인지도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고객 경험이 많아서 2차적으로 바이럴이 이루어지면서 또 널리 알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도 도입의 압력을 느끼게 되어서 도입을 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이쿡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가성비가 이제 가장 좋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모품 가격도 10,000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어떤 스킨 부스터가 와도 안정적으로 시술을 구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 장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손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손주사가 기계주사보다도 효과가 좋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하이쿡스를 이용한 시술을 권유하는 편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께서 하이쿡스 시술을 선택하길 희망하시기 때문에 손주사와 하이쿡스의 수가 차이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쿡스 시술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트리필 프로인데요. 트리필 프로는 노즐을 1회 사용할 때 15,000원 전후로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트리필 프로를 사용하여서 시술을 하고자 하시는 스킨 부스터들도 주베룩이나 이제 리쥬란 같은 좀 수가가 있는 스킨 부스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리필 프로는 사실 장비가액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술을 적용할 때는 조금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효자가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장비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또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이마주름이나 목주름 측면에 대해서도 이런 에어서브시전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범용성 있게 응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킨 부스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용량에 비례하여서 효과가 나타나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스킨 부스터를 로스 없이 주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N, 리쥬란이나 뭐 리제반, 리즈네와 같은 성분을 적용을 할 때는 저는 주로 로스가 적은 하이쿡스라든지 트리필 프로를 이용한 시술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아주 드물게 미라짓이나 큐어젯으로 리쥬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로스가 많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시술 가액 자체가 그냥 하이쿡스나 손주사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저희 원내에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가격을 안내를 드리면 바로 수긍을 하시고 이 미라짓이나 큐어젯을 이용한 리쥬란 시술보다는 저희가 권유드리는 하이쿡스 또는 손주사 또는 트리필 프로를 이용한 시술을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PDLLA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과량 주입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국소 부위에 효과적으로 서브시전 원리를 적용하면서 극미량 작용을 할 수 있는 니들 프리 인젝터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 치료 목적이라면 니들 프리 인젝터가 조금 더 이제 저에게 좋은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시술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권유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수 치료 목적으로는 니들 프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그간은 제가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는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그렇게 활성화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안티에이징 쪽으로 주베룩 스킨 부스터를 레이저와 결합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멀티 니들 인젝터를 이용한 시술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이런 니들 프리 인젝터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스킨 부스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PN이나 히알루론산과 같은 이제 양에 비례하여서 효과 정도 차이가 나는 스킨 부스터라면 아무래도 다량 주입할 수 있는 니들을 이용해서 직접 로스가 적게 다량 주입할 수 있는 인젝터가 효율적이고, 극미량만 적용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이펙트를 발현할 수 있고, 과량 주입이 되어서 원하지 않는 노들이나 사이드 이펙트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이 니들 프리 인젝터의 앞으로 이제 활용 가능성이나 범용성이 굉장히 더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PDLLA의 활용 측면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신이나 PN, HA를 이 니들 프리 인젝터로 주입하는 것은 저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여서 저는 좀 선호도가 낮은 편이긴 한데, PDLLA와 믹스를 하여서 적절히 이제 효과를 상승시켜주는 역할 정도로는 저는 사용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PDLLA 없이 다른 스킨 부스터만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좀 가성비가 떨어지면서 효율 측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 의사 선생님, 개인 클리니션의 의견에 따라서 좀 다양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이제 저의 의견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너무 장기간 오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내방 주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세션을 내방하셔서 시술을 충분한 강도로 아주 최적화된 방식으로 받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시거나 잠깐 휴지기를 갖다가 다시 컨디션이 떨어지면 내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방식으로 리주브네이션, 모공이나 이제 스킨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스킨 부스터만으로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회차에 많은 양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단독으로 시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요, 여러 차례의 아주 긴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레이저 치료와 이 스킨 부스터 치료를 당일 동시에 적절히 배합하는 경우에는 적은 회차, 아주 짧은 기간의 세션으로도 스킨 퀄리티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에서는 다양한 프랙셔널 원리의 레이저를 먼저 적용을 한 뒤에 당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스킨의 프로블럼에 적합한 스킨 부스터를 매칭을 하여서 주입을 하고 2주에서 4주 뒤에 다시 내방하여서
적용을 하는 방식의 치료를 3회에서 5회 정도 하는 세션의 치료를 굉장히 권장하고 밀고 있습니다. 고객 반응 또한 굉장히 좋고요. 시간을 내서 방문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이제 프락셔널 원리의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 시술은 회복 기간이나 통증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받아야 한다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치료 회차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치료가 고객 반응도 좋고 저의 만족도 또한 높다,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락셔널 원리의 레이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비막피성 레이저인 1550 나노미터 파장의 어븐글라스 레이저를 애용을 하는 편이고요. 피그먼트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에는 1927 나노미터의 툴리움 파장도 굉장히 같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회복 기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사실은 많은 원장님들께서 좀 사용하시기 꺼려하시는 CO2 프락셀도 굉장히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CO2 프락셀 레이저를 적용했을 때 다운타임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긴 편인데, 당일 즉시 PN이나 HA 같은 스킨 부스터를 적용을 하고 적절한 드레싱이나 이제 외용제 또는 내복약을 처방을 하면 생각보다 다운타임이 길지 않고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관찰되었고요. 또 이제 피코 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용을 하시니까요. 뭐 1064 나노미터 이제 엔디아그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셔널 레이저도 이제 스카나 아니면 모공성 흉터가 좀 고민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겸해서 사용을 하는데, 리주브네이션 목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피코슈어의 포커스 팁을 애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피부의 이제 두께나 스킨 타입에 따라서 6mm나 8mm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제가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좀 통증과 불편감이 있더라도 6mm 포커스 팁을 사용했을 때가 조금 더 만족도는 좋아서 만약에 이제 회복 기간이 조금 어그리가 된다면 저 6mm를 조금 더 애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손주사는요, 이제 아까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 중에 니들 프리 인젝터인 미라젯이나 큐어젯을 이용한 시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이런 흉터 치료를 할 때 니들 프리 인젝터의 통증이 좀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취를 충분히 해도 이제 큰 손바닥으로 뺨을 세게 맞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만약에 시술 받으시는 분들께서 인내심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하면 그 니들 프리 인젝터를 이용하여서 시술이 끝난 뒤에는 함몰 정도가 심한 아트로픽 스카 부위에는 손주사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주입을 이제 서브큐라든지 아니면 딥 더미스 부분에 보완 시술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스킨 부스터가 주입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 니들 프리 인젝터들이 아무래도 열세에 있기 때문에 손주사를 이용한 디테일한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시술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더블 타이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데 요즘에 바빠서 데모 신청은 아직 못 해봤네요. 근데 전에 이제 니들 프리 인젝터인 미라젯에 대해서 학술 대회에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을 듣고 매료가 되어서 구매를 결정한 만큼 더블 타이트도 그 작동 원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필라리 더미스와 그 밑에 있는 딥 더미스 부분을 동시에 이제 RF 에너지로 코아귤레이션을 적절한 정도로 시켜서 리주브네이션을 도모함과 동시에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를 주입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은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당일 동시에 시술을 하는 경우 레이저 베드에서 레이저 시술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하셔서 인젝터블 스킨 부스터를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블 타이트의 경우에는 시공간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한 리모델링과 스킨 부스터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현재 운영 방식에서 분리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궁금한 장비입니다. 니들 프리 인젝터를 이용한 시술이 스카 치료와 같은 특수 치료에 좀 주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모낭염이나 감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큰 편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리실로 이동하여서 접촉식 원리의 문지르는 기계 관리를 하는 경우에 오히려 원하지 않는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까 염려되어서 저는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일단은 시술 전에도 이제 소독을 좀 철저히 하는 편이고, 시술 후에도 다른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그레시브하게 시술이 들어간 경우에는 바로
멸균 바셀린거즈 제품화된 것을 도포하고 드레싱을 적용하여서 귀가를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감염 방지와 모낭염 방지가 조금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하면 좋은 것에 우선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클리닉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임상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도 계실 텐데 다수의 비슷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컨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드러그 델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고려하시면서 어떤 장비를 선정하실지 고민 중인 원장님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보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기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시술하고 많은 케이스를 누적하여서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